안녕하세요. 정연자입니다.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픈 몸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6년 전에 저처럼요. 밤마다 다리가 당기고 아침마다 허리를 곧게 펴기 어려운 날이 많아지셨죠. 매일 밤 내일은 조금 덜 아팠으면 하는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드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라며 그냥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등산도 여행도 손주들과 뛰노는 일도 하나둘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68살 여름 저는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74세의 나이인 지금까지도 매일 하루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말엔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가끔은 가벼운 등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결을 물어요. 그럴 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는 86세 현역 의사 최병문 박사님의 조언을 듣고 실천한 것뿐입니다. 박사님은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 오셨고 지금도 정정하게 진료를 이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잡한 것도 비싼 것도 필요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건강은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실천해보고 느낀 확실한 방법을 앞으로의 영상에서 나눠드리려 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증인이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는 건강 비결을 알고 실천하면 앞으로는 자식들 걱정도 덜어주고 내 삶을 주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 삶을 건강하게 바꿔준 박사님의 놀라운 건강 비밀을 함께 나눠볼까요? 구독, 좋아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고 박사님의 말씀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병문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집에서 혼자 손 쉽게 할 수 있는 5가지 다양한 마사지 방법을 아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 겁니다. 50년간 진료한 환자분들을 통해 그 효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던 60대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한 7, 80대 환자 모두 이 방법을 통해 밤에 푹 자고 아침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면 여러분의 10년, 20년 후가 달라집니다. 포기하는 삶에서 내일이 기대되는 삶으로 바꿔줄 놀라운 비밀.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68세 박성준 씨는 7년 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분만 걸어도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전기가 찌릿하게 내려치고 다리가 저려와 주저앉아야 했어요. 박 씨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습니다. 가족들과 시장을 가는 것도 포기했고 사랑하는 손주 생일잔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해도 다시 아플 수 있다는 주변 이야기 때문에 차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셨죠. 진통제, 물리치료, 침치료. 안 해본 게 없었지만 모두 잠깐뿐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겨우 몇 걸음 걷고 밤마다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통증에 잠을 설치던 어느 날 마지막 희망이라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MRI 검사 결과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보다 먼저 발바닥 중앙을 집중적으로 지압해 보시겠어요? 환자분께서는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을 누르라는 건지 의아해 하셨습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의 스위치판 같은 곳이라 멀리 떨어진 허리 통증까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드렸고 박성준 씨는 믿어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잠들기 전 편안히 앉아 주먹을 쥐고 손마디로 발바닥 중앙을 꾹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흘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지팡이를 거의 의지하지 않고 걸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젠 겁없이 걸을 수 있어요. 박성준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짝 웃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모든 환자분들이 이렇게 빠른 변화를 겪는 건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설명드렸지만 발바닥 지압으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전체 균형이 맞아지게 된 이 방법이 특히 잘 맞았나 봐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배 근육을 강화하는 스트레칭도 함께 하면서 허리 건강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수술 안 하고 통증이 이렇게 줄어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박 씨는 지금도 주변 지인들에게 허리 아프면 발부터 관리해봐라고 조언하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왜 발바닥 중앙을 눌러주는 것만으로 허리 통증이 줄어들까요? 우리 몸은 발바닥에 있는 작은 신경까지 허리, 척추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바닥 중앙, 특히 용천혈이라는 지점을 자극하면 몸 안에서 통증을 억제하는 천연 진통제인 엔도르핀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는데 이 덕분에 허리에서 느끼는 아픈 신호가 줄어드는 거죠.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근육을 굳게 만듭니다. 지압을 통해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허리 주변의 긴장과 노폐물도 풀려 묵직한 통증이 부드럽게 완화됩니다. 지압만으로 허리 통증이 30% 이상 줄어든 논문 결과도 있으며 옛 한의학에서도 용천혈은 몸 전체 순환을 열어주는 핵심 지점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럼 발을 어떻게 자극하면 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의자에 편하게 앉거나 침대에 다리를 뻗고 앉아주세요. 이제 한쪽 발을 무릎 위에 올려서 발바닥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발바닥을 살짝 오므리면 발가락과 발뒤꿈치 중간쯤 가장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용천혈입니다. 여기를 주먹을 쥔 손의 손가락 마디로 지그시 꾹 눌러주세요. 힘을 너무 주지 말고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부드럽게 눌렀다가 3초 정도 유지한 다음 천천히 힘을 뺍니다. 이걸 5번 반복해 주세요. 중요한 건 지그시 그리고 부드럽게 아프지 않을 정도로 눌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발바닥에서 척추까지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허리 뻐근함이 눈에 띄게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골반 안쪽도 같이 풀어주면 더욱 좋습니다. 배꼽 옆쪽, 골반 안쪽에 있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은 허리와 골반을 연결하는 핵심 근육입니다. 손가락 3개를 모아서 배꼽 옆쪽 약 3에서 4cm 떨어진 부위를 찾습니다. 그곳을 손끝으로 꾹 누르면서 조금 깊숙이 들어가듯 천천히 압을 가해 보세요.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 숨을 내쉴 때 통증이 조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찾으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손끝에 힘을 빼지 말고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힘을 풀어주세요. 왼쪽, 오른쪽 각각 2에서 3회 정도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주의할 점은 절대 세게 밀어넣지 말고 눌러주는 듯한 부드러운 힘으로 이완시키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아침이나 자기 전 하루 5분만 해보세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75세 이숙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불혹의 나이에 들어서면서부터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다가 퇴행성 무릎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계단만 보면 한숨부터 나와요. 고문 같거든요. 주사 치료도 받고 약도 드셨지만 통증은 여전했고 집 앞 10분 거리에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그러다 지인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매일 집에서 발목과 허벅지 안쪽을 풀어보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의아해 하셨지만 저를 믿고 매일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셨고 3주 뒤에 찾아온 이숙자 씨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밝아졌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무릎 주변이 덜 뻣뻣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살짝 애매했어요. 근데 2주차부터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에 시큰거리던 느낌이 없더라고요. 좋아진 건 무릎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무릎 때문에 시작했는데 평생 달고 살던 허리 통증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발목과 허벅지 안쪽은 무릎과 골반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핵심 부위로 여기를 풀어주면 골반과 무릎의 균형이 살아납니다. 덕분에 자연스럽게 허리까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특히 무릎 안쪽과 사타구니 방향은 하체 전체 순환과 연결된 주요 경락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이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하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과 인대의 긴장이 풀리면서 척추와 관절 주변 압박이 줄어듭니다. 하루 단 5분으로 무릎과 허리 통증이 완화되는 이 방법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릴게요. 바로 따라 해보세요. 먼저 발목 주변 마사지부터 해볼게요. 편하게 앉아서 한쪽 다리를 세워준 다음 발목을 보시면 양옆에 툭 튀어나온 뼈가 있죠? 그게 바로 복숭아뼈입니다. 양손으로 발목을 부드럽게 감싸듯 잡아주시고 양 엄지손가락을 복숭아뼈 주변에 놓습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마치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복숭아뼈의 위쪽, 아래쪽, 앞쪽, 뒤쪽 골고루 부드럽게 돌려가며 마사지합니다. 힘을 너무 주지 말고 손끝으로 따뜻하게 감싸듯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한쪽 발 기준으로 1분에서 2분 정도 왼발, 오른발 모두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안쪽 복숭아뼈를 중심으로 풀어주세요. 바로 이어서 허벅지 안쪽 마사지도 해줍니다. 편하게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무릎 안쪽, 즉 무릎뼈 바로 옆 살 부분부터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사타구니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 올려주세요. 올라갈 때는 손에 약간 힘을 주면서 부드럽게 밀어 올리고 다시 내려올 때는 손을 떼지 말고 부드럽게 내려오세요. 이 동작을 양쪽 허벅지 모두 2에서 3분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하는 게 힘들다면 폼롤러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폼롤러를 바닥에 두고 허벅지 안쪽을 살짝 얹은 다음 좌우로 천천히 굴려주세요. 대신 폼롤러를 이용하면 허벅지를 더 깊게 풀 수 있지만 통증이 더 심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 방법으로 이숙자 씨는 무릎 약도 모두 끊게 되셨고 이제 계단이 무섭지 않다며 얼마 전 감사 인사를 하러 오셨답니다. 세 번째, 골반의 수직 정렬을 맞춰 허리 압박을 완화시켜줍니다. 73세 박영철 씨는 컴퓨터로 사진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하루에 서너 시간은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허벅지 앞과 허리, 무릎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걷다가도 몸이 자꾸 앞으로 쏠리고 계단을 오를 때는 무릎이 찌릿한 통증까지 느끼셨죠. 여러분, 이렇게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자세는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과도하게 당겨지면서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와 무릎에 과도한 하중이 실리게 됩니다. 결국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같은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발가락 스트레칭과 허벅지 앞 마사지를 매일 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저를 믿고 매일 5분씩 꾸준히 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걷는 자세가 한결 편해졌고 무릎의 찌릿한 통증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한 달쯤 뒤에는 허리가 꺾이던 습관이 자연스럽게 개선되면서 장시간 앉아 있어도 허리가 덜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발가락 스트레칭으로 발바닥 아치가 살아나면 무릎과 골반의 정렬이 자연스럽게 바로 잡힙니다. 발은 우리 몸의 뿌리 같은 역할을 하니까요. 둘째, 허벅지 앞쪽, 특히 대퇴사두근을 풀어주면 무릎 앞쪽을 잡아주는 힘이 좋아져 무릎 통증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 골반도 안정되면서 허리까지 부담이 확실히 덜어집니다. 이건 세계 여러 재활의학 연구에서도 검증된 방법이에요. 자, 이제부터 마사지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침대에 편하게 앉은 다음 한쪽 발을 무릎 위에 올리고 엄지발가락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그 상태에서 숨을 내쉬며 천천히 발가락을 뒤로 젖혀주세요. 꺾으려 하지 말고 당기듯 부드럽게, 이 정도면 시원하다 싶은 정도까지만 늘려주세요. 엄지가 뻣뻣하면 발바닥 아치가 무너지면서 무릎과 골반까지 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엄지발가락 10초 부드럽게 늘리기를 5번, 새끼발가락도 똑같이 5번 한 다음 반대 발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손바닥을 이용해 허벅지 앞면 전체를 무릎 쪽에서 골반 쪽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 강하게 문질러 줍니다.
1분 동안 천천히 호흡하며 해 주시면 됩니다. 손이 아프다면 마사지 롤러나 페트병을 굴려도 괜찮습니다. 마사지 방향은 항상 아래에서 위로 해 주셔야 혈액과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나머지 두 가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간단한 방법들이니 꼭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는 발 뒤꿈치와 엉덩이 근육을 풀어서 허리와 골반 정렬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편하게 앉은 뒤 발 뒤꿈치 중앙을 찾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꾹꾹 눌러주세요. 주의할 점은 강하게 누르지 말고 숨을 내쉬며 원을 그리듯 천천히 누르셔야 합니다. 발 뒤꿈치는 우리 몸의 기초 뼈대를 잡아주는 부위입니다. 발 뒤꿈치가 단단하고 유연해야 골반이 바로 서고 허리에 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의자나 매트를 깔고 앉아서 테니스공을 엉덩이 아래에 두고 천천히 앞뒤로 좌우로 몸을 굴려주세요. 엉덩이 바깥쪽과 위쪽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한 결과 71세 김정수 씨는 오랜 허리 통증으로 포기했던 골프를 다시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스윙할 때 허리가 찌릿했는데 이제는 편하게 18홀까지 돌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활짝 웃으시던 환한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아리와 무릎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종아리 붓기와 무릎 뒤쪽 뻐근함으로 힘드신 분들은 꼭 따라해 보세요. 먼저 족궁이라고 불리는 발바닥 안쪽 아치 부분을 풀어줄 건데요.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내려도 되고 볼펜이나 젓가락 같은 도구를 쓰셔도 됩니다. 부드럽게 위아래로 문질러 주세요. 발 안쪽 곡선을 따라 조심조심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족저근막이 이완되면서 종아리와 허벅지, 허리까지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어서 주먹이나 마사지볼로 발목에서 시작해 무릎 뒤 오금전까지 천천히 쓸어 올리듯 종아리 뒤쪽 전체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무릎 뒤쪽 뻐근함이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이 방법으로 68세 최숙정 씨는 매일 붓던 종아리가 눈에 띄게 가벼워졌고 무릎이 부드러워져 건강공원을 5바퀴나 돌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5가지 방법, 조금 길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되는 거라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방법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도록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발바닥 중앙 지압과 골반 앞쪽 장요근 마사지입니다. 발바닥 중앙 용천혈 부위를 주먹 마디로 지그시 눌러주시고 배꼽 옆 골반 안쪽 장요근을 부드럽게 눌러 이완해 주세요. 허리 뻐근함이 부드럽게 풀리고 척추 순환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발목 주변과 허벅지 안쪽 마사지입니다. 복숭아뼈 주변을 손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고 무릎 안쪽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허벅지 안쪽을 쓸어 올려주세요. 하체 전체 순환이 활발해지고 무릎과 허리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세 번째, 발가락 스트레칭과 허벅지 앞쪽 마사지입니다.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을 부드럽게 늘려서 발아치 지지력을 살려주고 허벅지 앞쪽을 손으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무릎과 골반 정렬이 자연스럽게 바로 잡힙니다. 네 번째, 발뒤꿈치 마사지와 엉덩이 근육 풀기입니다. 발뒤꿈치 중앙을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눌러주시고 의자에 앉아서 테니스공으로 엉덩이 근육을 좌우로 천천히 풀어주세요. 허리와 골반 틀어짐을 교정해 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5번째, 발바닥 내측 아치 마사지와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발 안쪽 아치 부분을 손이나 테니스공으로 위아래로 문질러 주시고 종아리 뒤쪽을 주먹이나 마사지볼로 천천히 쓸어 올려주세요. 다리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무릎 뒤쪽 뻐근함이 풀립니다. 알려드린 이 5가지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손 쉬운 방법들이지만 혼자 하는 만큼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마사지는 약간 시원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부드럽게 해야 해요. 너무 세게 누르면 근육과 혈관에 상처를 입힐 수 있고
특히 60대 이상은 멍이나 조직 손상 위험이 커집니다. 마사지는 힘주는 싸움이 아니라 내 몸을 아끼는 섬세한 대화라는 걸 기억하세요. 또한 마사지 중이나 후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붓기와 저림 현상, 감각 이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두 번째,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몸을 데워주시면 좋습니다. 근육은 차가운 상태보다 따뜻할 때 훨씬 더 잘 풀어집니다. 차가운 근육을 바로 꾹꾹 누르면 오히려 더 뻣뻣해지거나 미세한 손상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린 다음 마사지할 부위에 2에서 3분간 따뜻한 수건을 살포시 얹어주세요. 당장 수건이 없다면 가볍게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셔도 됩니다. 팔이나 다리를 부드럽게 쭉쭉 늘려주기만 해도 근육 온도가 올라가니 참고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근육을 따뜻하게 하고 나서 마사지하면 근육 이완 효과가 3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마사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한 부위를 2분 넘게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붓기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다시 돌아와 반복하는 건 괜찮지만 연속해서 오래 문지르는 건 되도록 피해 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우리 몸의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의 결은 세로 방향입니다. 근육을 제대로 이완시키려면 세로 방향을 따라 위아래로 마사지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반대 방향인 가로로 문지르면 근육의 보호 반응으로 긴장하고 수축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근막이 뻣뻣해진 경우에는 약한 가로 자극만으로도 근육이 방어적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은 효과적이지만 우리의 몸이 다 다르듯 본인의 컨디션에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서 뼈가 약한 분들이나 특히 당뇨병 환자는 발 감각이 둔하고 상처가 악화될 수 있어 강한 압박을 피하고 마사지 전후 발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통증이나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지금까지 박사님의 말씀 도움이 되셨나요? 저 또한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꾸준히 실천한 지 2주 만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고 허리 뻐근함까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저처럼 빠르게 효과를 보고 싶다면 이 세 가지도 같이 해보세요. 첫 번째, 무릎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중 관리를 해주세요.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닌 설탕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중심의 식사를 해보세요. 두 번째,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 마찰이 심해져 통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관절에는 윤활액이 있는데 이 윤활액의 주성분이 물입니다. 하루에 물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조금씩 자주 마셔주세요. 특히 마사지 후 물 한 잔은 노폐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깊숙이 넣고 30분 앉아 있으면 1에서 2분 가볍게 일어나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허리를 지키고 디스크 압박을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최병문 박사님의 조언을 믿고 당장 시작해보세요. 건강은 결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쌓아가는 작은 노력, 그게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발가락을 부드럽게 늘리고 허벅지 앞을 쓸어내리듯 문질러 보세요.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내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보를 통증으로 고생하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나눠주세요. 한 사람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실천 경험이나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옥 같았던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지금 저는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저처럼 절망 속에 있는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건네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정연자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